70세 박 여사가 아침마다 양치질을 하면서 느끼는 건 늘 같았습니다. 칫솔에 묻어나오는 선홍빛 피, 그리고 그걸 보며 드는 미묘한 불안감이죠. 하지만 아프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또 피가 나네? 박 여사는 입을 헹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잇몸이 조금 빨갛긴 하지만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는데도 문제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사실 나이 들면 잇몸에서 피 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봐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나도 그런데 뭐 별일 없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이런 말들을 들으니 박 여사는 더욱 안심하게 되었죠. 치과에 가자는 자녀들의 권유도 괜찮다. 아프지도 않은데 뭘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잇몸 출혈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라는 걸 말이에요. 특히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잇몸 출혈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염증의 시작점이거든요. 박 여사처럼 많은 분들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입안에서 시작된 작은 염증이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뇌 건강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 여사는 양치질할 때마다 반복되는 출혈을 보면서도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번거롭고 무엇보다 아프지 않으니까 급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잇몸의 색깔은 점점 더 빨갛게 변해갔고 가끔씩은 양치를 하지 않아도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잇몸 출혈이 지속되면서 박 여사는 점점 더 자주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지만 가끔씩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잇몸 문제와 이런 증상들을 연결지어 생각하지는 못했죠. 사실 저 역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잇몸 출혈을 방치하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셨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말이죠. 잇몸 출혈은 뇌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작은 신호를 놓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박 여사의 경우처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한 방치입니다. 박 여사가 잇몸 출혈을 방치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예전에는 쉽게 기억했던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부엌에 왔지? 박 여사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가지러 왔는데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런 일이 하루에 여러 번씩 반복되니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여전히 이런 증상들이 입안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잇몸에서 나는 피와 기억력 저하, 이 둘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치주염 세균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입안에서 시작된 염증이 단순히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잇몸에 상처가 생기면 그 틈으로 세균이 혈류에 침투할 수 있어요. 박 여사의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잇몸의 염증으로 인해 생성된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이 염증 물질들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잇몸 문제로 찾아오셨다가 검사를 해보니 전신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입안에 세균이 혈류를 타고 뇌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박 여사는 요즘 들어 자주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봐도 줄거리를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입안에 세균이 혈류를 타고 뇌까지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이는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 인지 능력 저하, 심한 경우에는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박 여사가 느끼고 있는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잇몸에서 시작된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나타나는 신호였던 거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연관성을 모르고 계시고 각각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의료계에 충격을 준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의 뇌 조직을 검사해 봤더니 그 안에서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발견된 거예요. 이 세균은 다름 아닌 잇몸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입니다.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입안에 살던 세균이 어떻게 뇌까지 갔을까요? 그것도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뇌 조직 안에 자리 잡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68세 김 씨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김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고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오게 되었죠. 검사를 해보니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고 동시에 심한 치주염도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잇몸하고 치매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김 씨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잇몸균이 뇌에서 발견된다는 건 이것이 단순한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질환이라는 뜻이라고 말이에요. 연구진들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에서 이 세균뿐만 아니라 세균이 분비하는 독성 효소까지 발견했습니다. 이 효소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즉, 잇몸 세균이 직접적으로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 거죠. 김 씨는 이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 잇몸 때문에 치매가 온 거예요? 물론 치매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치주염이 중요한 위험 인자 중 하나라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김 씨에게 즉시 집중적인 치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스케일링은 물론이고 항생제 치료까지 병행했죠. 다행히 김 씨의 잇몸 상태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인지 기능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뇌 속에서 잇몸균이 발견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보다 구강 건강과 뇌 건강의 연관성이 훨씬 밀접하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단순히 입안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김 씨는 치료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놀랄 만큼 변화를 보였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일상생활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더 이상의 악화는 막을 수 있었죠.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김 씨가 조금 더 일찍 잇몸 관리에 신경을 썼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치매 자체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잇몸균이 뇌에서 발견된다는 건 전신질환이라는 뜻입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치주염 환자분들의 치매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정확히는 1.95배라고 하는데 이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 연구는 수만 명을 대상으로 10여 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였어요. 처음에는 건강했던 사람들 중에서 치주염이 있던 그룹과 없던 그룹을 나누어 관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던 거죠.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치주염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이렇게 명확한 수치로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것이 단순한 잇몸 문제가 아니라 뇌를 위한 경고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죠. 박 여사 같은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석 달 동안 계속된 잇몸 출혈을 방치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양치할 때마다 나는 피를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연구진들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밝혀냈습니다. 치주염으로 인한 만성 염증이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또한 염증 물질들이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인지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치주염의 정도가 심할수록 치매 위험도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벼운 잇몸염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만 치조골까지 손상되는 심한 치주염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더라고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면 그건 뇌를 위한 경고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잇몸만 염증이 생긴 게 아니라 온몸에 염증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치주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즉, 치주염을 제대로 치료하면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기도 해요. 박 여사처럼 잇몸 출혈을 방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치주염 환자의 치매 위험이 2배라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질환이잖아요. 예방할 수 있다면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죠. 양치할 때 나는 피 한 방울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이런 통계 앞에서 우리는 구강 건강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68세 김 씨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금연도 오래전에 했죠. 하지만 유독 구강관리에는 소홀했어요. 치과는 아플 때만 가는 거 아닌가요? 김 씨는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도 석 달 정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특별히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김 씨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단순한 잇몸염이 아니라 치주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잇몸 주머니 깊이를 재보니 거의 7mm까지 나왔고 치족골 손실도 상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혈액 검사 결과였어요. 전신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C반응 단백질 수치가 높아져 있었고 이는 몸 전체에 염증이 퍼져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김 씨는 이 결과를 보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입 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저는 김 씨에게 집중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먼저 철저한 스케일링부터 시작했어요. 일반 스케일링이 아니라 마취하에 깊숙한 곳까지 청소하는 시그널 텍수를 해야 했죠. 그리고 항생제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치료와 함께 김 씨에게 올바른 구강관리 루틴을 알려드렸어요. 하루 3번 칫솔질은 기본이고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선을 따라 최소 2분 이상은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칫솔질 방법이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세게 닦으시는데 이는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하지만 꼼꼼하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에게는 정기적인 스케일링도 권했어요.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받으시라고 했죠. 다행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부담도 크지 않거든요. 구강세정제 사용도 추천드렸습니다. 특히 야식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양치를 하고 구강세정제로 한 번 더 헹궈 주시라고 했어요. 입속 세균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김 씨는 제 말을 잘 따라 주셨어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시기도 했지만 치매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하셨죠. 석 달 후 김 씨가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잇몸 출혈이 거의 멈췄고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김 씨 본인이 느끼는 변화였습니다. 요즘 머리가 훨씬 맑아진 것 같아요. 김 씨는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력도 전보다 좋아졌고 집중력도 향상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모두 구강치료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줄어들면서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김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올바른 구강 관리 루틴만 지켜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이 노년 건강이 30%를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70대 이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할머니는 평생 치아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가 빠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치아를 잃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제대로 씹을 수 없으니까 영양 섭취에 문제가 생겼어요. 질긴 고기나 생야채는 피하게 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단백질과 비타민 섭취가 부족해졌습니다. 영양 불균형은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졌어요. 자주 감기에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 거였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구강 건강 문제로 인해 전신 건강이 악화되는 걸 봅니다. 이가 건강하면 밥도 잘 먹고 기억도 잘하는 게 맞아요. 잇몸 건강은 뇌를 지키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구강 건강과 전신 질환의 연관성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 치주염이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반대로 혈당이 높으면 잇몸 염증도 더 잘 생기고요.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치주염 환자들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입안의 염증이 혈관벽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에요. 호흡기 질환과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구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렴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온몸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특히 뇌 건강과는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이 할머니의 경우도 적극적인 구강 치료를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식사량이 늘어났고 영양 상태도 개선됐어요. 무엇보다 활력이 돌아오셨죠. 이제야 사는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제대로 씹을 수 있게 되니까 음식 맛도 다시 느껴지고 대화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년기에는 특히 구강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타액 분비량이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해지거든요.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구강 건강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가 시작되면 구강 관리 능력도 함께 떨어져요.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받으시라고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경제적이거든요. 이 할머니처럼 늦게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죠. 구강 건강이 노년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매일 피나는 양치질을 그냥 넘긴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며 병원에 오시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박 여사처럼 석 달 동안 잇몸 출혈을 방치하신 분이 계셨어요. 결국 심한 치주염으로 진행됐고 여러 개의 치아를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한 줄 알았다면 진작 왔을 텐데.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또 다른 환자분은 잇몸 출혈을 1년 넘게 방치하셨다가 당뇨병 합병증까지 생긴 경우였어요. 구강 내 염증이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거죠. 하루만 일찍 왔어도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특히 구강 건강은 다른 질환과 달리 예방이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당장 칫솔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시고 양치 시간도 조금 더 늘려보세요. 하루 3번, 최소 2분 이상은 닦으셔야 해요. 그리고 잇몸선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일주일 이상 계속 피가 난다면 반드시 치과에 가보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치료는 더 어려워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요. 무엇보다 건강을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려요. 구강 건강은 투자입니다. 지금 조금 신경 쓰시면 나중에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치매 같은 무서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박 여사는 다행히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신 후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은 치아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죠. 그래서 박 여사는 지금 주변 분들에게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열심히 알리고 계세요. 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박 여사의 당부입니다. 여러분도 박 여사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피나는 양치질, 정말 무서운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잇몸 건강과 뇌 건강의 놀라운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입안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치주염이 실제로는 치매 위험을 2배나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죠. 박 여사와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이 어떻게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이는 뇌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하루 3번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선을 따라 최소 2분 이상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셋째,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셔야 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부담도 크지 않거든요. 넷째, 구강세정제 사용과 야식 후 양치 습관을 들이세요. 입속 세균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염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잇몸 출혈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구강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들이거든요. 입안의 건강이 전신 건강, 특히 뇌 건강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구강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칫솔 하나가 뇌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중요한 건강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발 건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 통증 없던 발이 괴사 직전까지 갔던 실제 사례를 통해 60대 이후 발 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발가락 사이의 작은 상처 하나가 어떻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고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시는 발 건강의 위험 신호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부터 구강 관리 꼭 신경 써주세요.